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75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일입니다. 어제 오후에 저는 프레스센터에 한국 선진화 포럼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국 경제 문제점과 대안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세미나 겸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봤습니다. 발자하신 분, 사회 보신 분, 그리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한국 경제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고 다 한국은행에 근무하시고 금감원에 근무하시고 대학에 총장하시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다.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대안이 없다. 그리고 대안도 아니고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얘기. 그리고 젊은이들도 이래 왔는데 젊은이들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막 젊은이들에게 보조금 이런 걸 많이 줬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보조금이 끊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대안, 진단에는 제가 볼 때는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다. 이런 사람들을 갖고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전국 전 유명한 대학의 강좌를 다 맡고 있고 학생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과거에 배웠던 학문적 지식을 갖고 자기 마스터베이션 하는 것밖에 제가 볼 때 더 이상 뭘 평가를 해줄 수가 없어요. 한국이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한국 경제는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큰 기둥이 뭐냐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이 두 개 축이 한국을 이끌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지금 한국이 무너지지 않고 가고 있는 게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정신, 이걸 이제 대한민국 건국 정신과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오는 네 가지 중요한 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한국 경제가 온통 마비 상태에서 이렇게 혼돈을 겪고 있는가? 바로 이 네 가지 축을 허물려고 하는 그 반대한민국 반시장주의자들의 그 공격, 시장 경제의 적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위협이 있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해야 됩니다. 이 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뭔가 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오산이 아니고 그거는 망상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안에 도둑놈이 들어와서 막 지금 난장판을 펴고 있는데 내일 아침 밥을 뭐 먹을까? 야, 오늘 왜 그 음식이 없어?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안에 도둑놈들이 여러 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할 때도 다 힘을 모아갖고 그 도둑놈을 먼저 몰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한 논리를 그들은 논리 개발도 안 하고 보려고도 안 하고 이해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는데 도둑놈은 국가가 채워주겠지. 그런 안 무사한이라 생각해요. 자기 집에 들어간 도둑은 즉 자기 손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 그 의지가 있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어제 그 교수들 보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왜 의지가 없는가? 평생을 국가 공무원하면서 국가가 월급 주고 국가가 먹여주고 또 지금 대학이 때문에 대학이 월급 주고 하다 보니까 적이 눈에 안 보여요. 저기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뿌리 자체를 흔들려고 하는 적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도체 이 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의 어떤 설계도 어떤 대책도 통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기나긴 세월 대한민국을 저는 진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10손가락 안에 저는 그 손가락 안에 한 사람 나는 든다고 자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문제점이 있고 답이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 위기는 바로 이런 자들, 대한민국의 이 뿌리를 흔들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이 적들, 그 적을 물리치지 아니하고는 해법이 없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모든 거 다 해결해봐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해결해와요. 화물연대가 총파업 한번 해보니까 물류가 막히고 지금 몇 조가 지금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경제 대책을 세우면 뭐 하겠습니까? 이 교수들아.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지식인들이 그것도 저보고 참 무식한 거구새끼라고 그래요. 저는 거구라는 말을 듣더라도 저런 비논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저런 교수들보다는 저는 100배, 1000배 하나님 앞에서 난 당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 생활하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자기가 기른 제자들이 취업도 안 되고 하는데 하느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아이들 등록금 낸 거하고 월급 받아 먹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대학 교수들이 뭔가 자신들의 후배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될, 용기 있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물연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외롭고 힘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미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에게 미래를 뺏는 행위는 조국의 국가의 미래를 뺏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도 월급 또박또박 나오고 먹고 사는데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겁하고 이런 비현실적인 자들이 대학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데 무슨 청년의 미래가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대학 교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 대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됩니다. 이 4년 동안 공부했던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일자리의 미래가 없다면 대한민국의 대학의 미래가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해서 저 화물연대 민주노총 파업하시는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하시고 여러분들의 파업권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취업권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십만의 학생들이 시험을 쳐서 이 추운 겨울이 되면 대학 입시 시험을 쳐서 대학에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돈도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4년간 공부하고 나오면 취업할 자리가 없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고 절벽이고 절망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기른 제자들이 일터가 없는 현실을 놓고도 대학에서 월급 받고 호의호식 한다는 것은 진짜 양아치는 할 짓 아닙니까? 양아치. 양아치들도 지가 데리고 있는 새끼들은 어떻게든 먹여 살리려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3일 전에 프레스센터에 한국학종합연구원에 최진덕 교수인가 하는 철학과 교수님 나오시라고 했는 말이 먹물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을 다 망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먹물 지식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사한 일, 비겁함, 나약함,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기른 제자들에 대한 책임의식, 그리고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4년 동안 자신이 기른 제자들, 자신이 기른 학생들에게 사랑이 있다면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결혼해서 사회, 국가의 중추적 동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희망으로,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 없고 그런 꿈이 없는 교수라면 대학 강단에서 다 떠나야 됩니다. 저 공사판에 가서 노가다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공사판에 노가다 하는 사람도 꿈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교수들은 진짜 어디 짝에도 쓸모없는 인간들로 예의도 국회판 3류, 저질 10류 정치인들이나 다를 바 없는 발바닥 비비고 혓바닥까지 돌리는 이런 교수들이 수두룩합니다. 진짜 교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교수들이 깨어나야 학생들이 깨어나고 그들이 진짜 진리의 상아탑에서 진리의 목소리, 진실의 목소리를 이 땅에 불의한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때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꽃이 피고 대한민국은 세계 정상 국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나마 이런 어지러운 와중에도 자신들이 배불리 먹고 월급 받고 문화활동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어준 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건국했던 이승만 대통령과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린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과거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지금은 대통령 한 사람이 리더십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집단 지성의 시대라고. 근데 대한민국에 과연 집단 지성이 있는가?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대학교에 있는 대학 교수들은 집단 지성을, 개인 지성마저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단 지성마저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사회든 지성의 등불이 꺼지면 그 사회는 암흑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암흑의 세상,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고 쇠구슬을 가고 차 달리는 차에 던지고 건설 현장은 오만 폭력이 난무되고 일자리를 사고 팔고 하는 매간 매직을 모든 행위가 바로 지성이 사라진 암흑의 세상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럴 때 대학 교수들이 양심이 있고 지성이 있다면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 교수라고 하는 자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살고 더 비겁한 인생을 살면서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친다는 것은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끝내는 국가의 미래를 속이는 그런 사악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대학 교수님들 정신 차리세요. 어제 10시에 프레스센터에 정강훈 목사님께서 120대 자유연합통신, 이제 연합통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사. 전국의 유튜버, 전 세계 유튜버들 모아서 자유연합통신사를 창단한다 해갖고 어제 기자회견을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자리에 참석해서 연단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국판 CNN 시대가 열릴 것 같다.
CNN 직원들이 4,000명. 근데 우리 지금 인원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볼 때 CNN보다 더 큰 통신사가 한국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하고, 때가 왔다 이런데 정강 목사께서는 때를 만들고 있다. 때를 만들고 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하여튼 뭔가 제가 어제 그 현장에 가서 보면서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도 못하고 대통령실도 못하고 누구도 못하는 일을 지금 우리 시민사회에서 하고 있고, 그 시민사회에서 하는 일을 뭔가 리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정강 목사님입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식사를 같이 하고 이 미국 대사관 바로 여기에 정강 목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초소 2개 있는 거 그거 한번 보러 갑시다. 교회 가시는 길에 여기 내려가고 초소 2개를 봤습니다. 여기 딱 보시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1000일이 되는 시점 이 초소를 기도의 터로 해서 이 운영을 하시기로 약속을 여기 와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초소가 뭐 이래 작냐, 질식할 것 질식 안 합니다. 세월호처럼 촥 크게 진짜 이 소박한 것만이라도 지켜낼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하여튼 이곳에 정강 목사님께서 와주신 게 발걸음 또 인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뭔가 저 1000일 이후에 이날을 걱정했는데 그래도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는 삼성 본관에 가서 오늘은 그 대한연대 젊은이들 중심으로 또 삼성 앞에서 MBC 광고 중단 요구하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이따 2시에 그 현장에 가서 격려 지원하러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연대에서 하는 MBC 광고 중단하려고 하는 게 5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0만. 2단계 이제 서명운동을 이재명 구속을 갖고 서명운동을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좌파들은 윤석열 퇴진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 구속을 놓고 서명을 한번 받는데 과연 최단 빠른 시간 내에 100만 명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구속이 이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포근합니다. 어제 밤도 또 우리 애국자분들이 또 변함없이 초소를 잘 지켰습니다. 초소를 지킨 5.19 또 애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